혹시 고양이를 한 번도 안 혼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고양이 병원 운영하면서 행동학 진료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보호자님들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보호자님께서 어떻게 고양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저도 고양이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아기를 재웠는데 저희 고양이가 아기 방문 앞에서 엄청 심하게 울 때가 좀 있었거든요. 이걸 무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애가 깨면 또 난리가 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주의를 주거나 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고양이가 그걸 안 하느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럼 고양이 행동을 좀 고쳐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거 한번 쳐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한 번 더 하면 맞을 줄 알아. 회초리 가져와. 저는 이게 옛날 시대의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다르겠지 했는데 저희 영상 댓글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 차단해서 그렇지 고양이한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 근데 고양이를 혼내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혼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FASCP를 유발합니다. FASCP는 행동 문제의 원인인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갈등, 공황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청 심하게 혼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하게 혼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갈등, 공황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돼서 심한 행동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고양이가 이런 FASCP와 관련된 행동들을 보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결국 얻게 되면 그 행동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발톱을 깎으려는데 고양이가 하악거리면서 우리한테 입질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단 피하거든요. 근데 그때 고양이들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악거리고 물면 일단 발톱을 깎지 않을 수 있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혼내더라도 벌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핥히고 물리면서도 계속 발톱을 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고 나면 앞으로는 더 발톱 깎는 걸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우리가 발톱을 깎는 동안에 계속 화를 내고 있을 거고요. 근데 결국 발톱 깎는 건 끝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발톱 깎기가 끝난 게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FASCP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호자와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내고 처벌해서 혹시나 그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쳐도 이런 처벌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고양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번 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30번 정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계를 돌리려면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치고 때리고 혼내고 벌 주는 것은 웬만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내고 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혹시나 처벌을 사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면 문제 행동이 있은 다음에 1, 2초 내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 처벌이 또 고양이한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강렬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혼낸다면서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고양이들한테는 관심 정도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세게 때리거나 엄청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겠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원하는 걸 주지 않기. 어떤 행동이 강화되는 건 그 행동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양이가 울 때 밥을 주거나 관심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깨물면 반응하기보다는 방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피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양이한테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게 되고 직전에 했던 행동들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할 때 원하는 걸 주기. 우리가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울다가 조용해졌다. 그럼 간식이나 보상을 그때 주시고요. 고양이가 이빨을 한 개만 닦거나 아니면 발톱을 한 개 자르는 거, 이 정도는 견뎌준다 하고 나서 바로 보상을 주세요. 고양이가 싫어할 때까지 하고 나서 보상을 주시면 고양이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 행동 자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는 보상은 평소에는 잘 주지 않는 것이면 좋죠. 그래서 고양이가 아주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평소에는 주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주시면 효과가 커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면 굳이 양치질을 안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특정 행동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상이 따라오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주고 그걸 먹고 있는 동안에 빗질이나 발톱 깎기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기회 자체를 차단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그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강화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보면 예민해진다. 그러면 다른 고양이를 보거나 만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게 좋고요. 특정 장소에 가서 자꾸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뜯어먹는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환경 개선, 행동 교정, 약물 처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행동 교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거든요. 고양이에서 이 행동 교정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는 또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잘할 때 보상하고 문제 행동은 무시하기. 두 번째, 기회 자체를 주지 않기. 세 번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기. 네 번째, 절대 혼내지 않기. 그렇게 하면 웬만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행동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꼭 건강 체크와 함께 행동학 진료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양이와 사람 모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